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연 실천 워크숍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청년회 부회장 김정인입니다. 오늘 워크숍의 사회를 맡게 됐고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교무님은요, 서울교당 청년법회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교당 청년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육식 없는 날 챌린지 같은 정말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교무님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원불교 교우회를 담당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강연이 저에게 정말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런 강연을 오늘 아주 마스터할 수 있게 도와주실 특급 강연 전문가 김혜원 교무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연 실천 워크숍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소개했을 때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강연 마스터를 하게 해줄 거라고 했는데 마스터가 안 되면 큰일 나겠네요. 지금 이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그 줌을 통해서 워크숍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대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화면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네, 오늘 강연 실천 워크숍에서는 이제 강연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특강과 함께 이제 실습을 병행해달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강연 작성하는 거를 같이 공부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중간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실습을 같이 할 거라서요. 이렇게 화면을 켜주시고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도 함께 대화하면서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실천 워크숍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강연 시그널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 강연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순간적으로 들어지는 생각, 강연하면은 저는 이 강연하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저한테는 강연이란 이런 거예요.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지금 손 들고 지금 딱 이야기해 주실 분 있나요? 자, 먼저 강연이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네, 저기 위성재 교우님? 네, 음소거 풀고 네. 간단하게, 네, 반갑습니다. 네. 저 현재 이제 홍제교당의 그 7단 소속인 위성재이고요. 네. 예. 저도 여기 저도 처음 와가지고 아, 네,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에게 강연이란 무엇이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이제 모르는 그런 지식을 타인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막 체험형으로 이렇게 해서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모르는 그런 분야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주는 게 네네. 저는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이야기를 잘 해주시네요. 이렇게 강연이란 나에게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한 두 분 정도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이 화면이 전체 화면이죠? 이 중에서 다른 분은 손든 분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화면이 띄운 분들이 지금 딱 들어와서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우리 서전주 교당의 곽다영 교우님, 들리시나요? 네네. 네, 혹시 다영 교우님에게는 강연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편안하게 딱 들어진 생각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뭔가 격을 갖추고 네.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되게 어렵네요. 네, 맞는 말씀 하세요.
맞는 말씀, 강연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셨네요. 아, 좋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 우리 그 서원관의 학생도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방금 나갔나요? 혹시 다른 분, 우리 원대원의 박범진 교우님? 구면이라서요? 박범진 교우님에겐 강연이란, 그 교회 회장님이시고 또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강연이란 공부의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렵지만 어려운 거를 좀 극복하면서 좀 연마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사실 의미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강연을 하면 사실 강연에 대한 그 이해가 먼저겠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강의와 이런 강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원불교에서 이 강연이란 무엇일까?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한번 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강연이라고 했을 때 그 대종사님께서 이 강연을 어디에 밝혀주셨을까요? 이 강연이 원불교 정전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 원불교에는 훈련법이 있는데 훈련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 훈련법이라고 하는데 정규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있죠. 그중에 정규훈련법은 총 몇 과목으로 되어 있죠? 자, 11과목이에요.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정전은 앞에 놓고 있어야 돼. 정전은 앞에 놓고 보시면서 해야 돼요. 자, 아시겠죠? 제가 묻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을 직접 하진 않으시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정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대종사님께서 훈련법 중 하나로 밝혀놓은 것이 강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정기훈련 과목은 총 11과목인데 이 11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했을 때 정신수양훈련, 사리연구훈련, 작업취사훈련 과목 이 총 3가지에 바탕한 훈련 과목이 총 11과목의 정기훈련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강연은 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는 과목인가? 이 강연은 이 3가지 사막 중에서도 사리연구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과목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연을 통해서 그러면 목적하는 바는 이 사리연구를 훈련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강연이라는 것을 접할 때 왜 강연을 하는 것인가? 강연을 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강연을 할 때 한 번 하더라도 그 대종사님의 본의에 맞는 강연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강연이라는 것을 이 새롭게 개념 정리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 화면에도, 여러분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이제 PPT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하는데 이 강연이란 대종사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일과 이치 사이에, 그러니까 사리간에 어떤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직연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강연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뒀는데 여기서 일과 이치 사이에 어떤 문제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강연의 주제를 정할 때 우리 강연 주제 정하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연 주제를 누가 정해주면 모르는데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강연 주제를 잡아야 되냐. 이것부터 강연 시작 전에 주제 정하는 것부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일과 이치 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포함이 돼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일과 이치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를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키는 것이 강연이다 하는 거예요.
의지를 해석시킨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뜻을 해석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해석을 시켜서 그냥 거기에서만 끝나냐, 그것이 아니고 이 해석시킨 내용을 가지고 대중의 앞에서 그냥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대중의 앞에서 격식을 갖추어서, 이제 격식을 갖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강연하면 이런 단상이랄지 마이크랄지 어떤 발표자의 이런 모습을 갖추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렇게 하려고 정복을 딱 입고 이게 마이크와 단상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딱 격을 갖춰서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격을 갖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의지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견을 교환해서 해두를 단련시킨다. 그러니까 지견을 교환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식견을 서로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교환은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교환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해두를 단련시키자.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퀴즈가 나가요. 대종선님께서 11과목을 통해 가지고 해두를 단련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사리연구 훈련 과목으로 뭐가 있죠?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경전도 있어요. 강연, 회화, 경전, 의두, 성리, 정기일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강연의 성격과 대비되는 훈련법이 뭘까요? 과목이, 훈련 과목이. 자, 이거는 맞추셔야 돼요. 이건 맞추시는 분. 회화요, 회화. 네? 회화요. 선학대 학생이 말했어요. 자, 회화예요. 자, 왜 회화냐? 왜 회화예요? 그럼 왜 회화인지까지 이야기해줘야 돼. 선학대생이 맞췄으니까. 아, 이제 회화는 강연이랑 같이 해두를 단련하는 과목인데, 이제 강연은 격을 갖춰가지고 직연을 교환하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고요. 회화는 구속 없이 공부인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활발하게 의견을 말을 해가지고 해두를 단련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격을 갖추면 사람이 너무 묶이고 이제 너무 풀어놓으면 또 너무 풀어놓으니까 해두를 이렇게 원만하게 단련시킬 수 있도록 2가지로 내주셨어요. 네, 나 훌륭하시네요. 역시 학교에서 공부를 잘 배우고 있어요. 자,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강연과 이게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그 과목이 바로 회화예요, 회화. 우리 여기 청년분들 법회 보시면서 회화하시죠? 회화하시겠죠? 자, 회화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회화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회장님, 우리 교당 청년회장님 대답하는데, 저희 서울교당 같은 경우도 법회 보는 시간에 항상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반드시 회화를 진행을 해요. 근데 그 회화를 할 때에는 우리 청년 교도님들이 말을 잘해. 제가 뭐 질문하면은 바로바로 거기에서 대답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강연하라 그러면 또 달라. 강연하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강연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서 말했지만 강연은 어떤 대중의 앞에 서야 되는 거, 대중의 앞에 서야 되고 이제 격식을 차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안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회화는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이나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지혜를 연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방법으로 지혜를 단련하는 거에 회화인 거예요. 근데 그에 반면에 강연은 구속을 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만 해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냥 자유롭게만 풀어놔버리면 내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근데 어느 정도의 구속과 통제를 주면 어때요?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집중해서 하게 돼요. 근데 강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해두를 단련시킬 때에도 어느 정도의 격식과 구속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지혜를 연마하기 위해서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도 어디 훈련이나 뭐 법회 때 법회 때 강연하게 되면은 주제 받을 때부터 어떻게 주제 받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뭐 시작은 안 했지만 하여튼 알 수 없는 중압감의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강연을 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게 있어도 그게 꼭 나쁜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기분 좋은 스트레스예요, 사실. 왜냐면 이제 내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꽂히는 거죠. 이제 그 강연 주제가.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서부터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혜를 단련하는 것이 강연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 강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강연을 할 때에는 그 본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강연과 발표와는 조금 다른 대종사님께서 이 강연을 통해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연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강연을 준비하고 강연을 하고 나서까지는 어떤 것을 대조해야 하는가 했을 때 내 사리연구, 내 지혜가 얼마나 단련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강연을 훈련하는 본이라는 거예요. 대중을 혹 해가지고 막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강연을 통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연을 준비하고 강연을 하고 이 강연을 임할 때에는 대종사님께서 이 강연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한 본의를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강연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이 강연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 실습과 함께 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핸드폰이든지 아니면 메모지든지 펜이든지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 작성하는 방법의 순서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순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사실 출가 1년 차예요. 굉장히 새내기 그 포스터 보셨죠?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이 1년 차니까 해당되는 말이에요. 샛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학부 시절, 대학원 시절에 저희들 이 설교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공부 과목이. 근데 이제 이 설교 원고 작성이나 이런 것들 저희도 다 배워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설교 작성에 대해서 방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전제, 유도, 전개, 강령, 다짐 이 5가지를 어떤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대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차입을 해서 좀 더 여러분하고 이 스토리화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아마 전제, 유도, 전개, 강령, 다짐하면은 사실 너무 좀 딱딱하고 복잡하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강연을 할 때 이제 원고 작성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이 강연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원고를 작성할 때 사실 하나의 스토리를 써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하나의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꼭 강연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공식을 잡아가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원만하게 잘 전달할 수 있겠다 하는 그 공식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강연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강연을 하면 가장 먼저 아까 그 문제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연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강연 주제를 정하는 경우가 보면은 이미 강연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강연 주제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첫 번째죠. 뭐 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의대로 지정이 돼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강연 주제를 우리 모두가 한번 각자 정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정해주면 굉장히 조금 너무 타의적이니까 강연 주제를 정해보는데 이때 강연 주제를 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뭐로 강연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강연 주제를 정할 때 이제 앞에 나와있지만 저 그림이 심쿵하는 그림이에요.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법문 아니면 내 마음을 가장 울리는 법문
이것도 아니면 내 마음에 가장 궁금한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한번 한 가지를 적어봅니다. 자, 평소에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법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늘 이 법문은 마음에 대조하면서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저는 요즘에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예요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지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종이어도 좋으니까 자, 한 페이지를 오늘 같이 원고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먼저 강연 주제를 한번 정해 볼 거예요. 자, 강연 주제 언제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잠깐 한 30초 정도씩만 시간을 주게. 이것도 지금 구속을 주는 거거든. 30초 동안 준비하는 구속을 주는 거니까. 자, 네. 자, 강연 주제를 한번 정해 보시고요. 아니면 지금 이미 나에게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셔도 좋겠죠. 자, 혹시 강연 주제 한번 정해 보셨나요? 자, 정해 보신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보세요. 강연 주제 정하셨다. 아, 정하셨어요. 자, 한 분 정하셨네요. 한 분. 아, 두 분, 세 분. 네, 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건 내일 모레 대회 안 나가잖아요, 이거. 대회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나만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을 한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하는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표시하셨는데 하신 분 중에 누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리 저기 수원의 박선혜 교우님인가요? 네, 수원교당의 박선혜 교우님. 혹시 강연 주제 정하셨나요? 강연 주제요? 네. 저 사실 최근에 경영격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오, 유경험자. 네. 아, 그럼 그 주제를 좀 소개해 주셔도 좋겠네요. 아, 주제가 그때 상실기로 얻은 별이었는데, 이제 교리랑 저의 일이랑 저의 생활이랑 이렇게 일치가 된 그런 이야기였어요. 일과 아, 교리가 일치가 된 이야기. 네. 아, 그러니까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상시응용주의상으로 한 강연 주제. 저기 방금 어디 갔어? 아, 수원의 류상현 교우님? 아, 같은 교당이시네요. 네. 네, 우리 상현 교우님 최고 강연한 거 들어보셨나 보네. 혹시 강연 주제 우리 상현 교우님은 강연 주제 어떤 걸로 한번 방금 적어봤어요? 법문을 한번 네네, 법문도 좋아요. 찾아봤는데요. 네. 네. 정관동사 법어 원리편 18장 말씀에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니라. 이게 약간 여기에 의도가 걸려 있어서 아, 네, 강연으로 법문으로. 언젠가.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법문을 정해주셔도 좋아요. 자기가 어떤 주제 법문이라고 하죠. 내 마음에 가장 와닿고 그것을 통해서 강연을 하는 거죠. 그런 주제 법문을 정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인후 교당인가요? 오세은 교우님? 아까부터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세은 교우님은 강연 주제 어머, 이 영상을 꺼버렸어. 예. 우리 세은 교우님 강연 주제 혹시 뭘로 한번 정해보셨어요? 저는 1일 1선이라고 정했어요. 아, 일일 일선. 아, 훌륭합니다. 역시 우리 청년 교도님들은 또 다르네요. 퀄리티가. 아, 잠시 한 분 더 제가 들어볼게요. 교무님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저기 아까 위성재 교우님 혹시 강연 주제 정해보셨나요? 네. 네. 뭘로 정해보셨어요? 저는 대중경 인도품 25장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존대받는 사람이 되기를부터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에 주나니라까지
경전도 이제 말씀 그 구절이 좀 이제 좀 와닿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좋아요. 자, 방금 그 어떤 구절이 와닿았다, 그 와닿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도 잘 기록을 한쪽에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또 그게 쓰이거든요. 네, 이제 강연 주제 방금 본문을 정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화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훈편 39장 이 본문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아봤어요, 본문을. 이제 왜 이 본문을 뽑았냐면, 저도 오늘 이 강연 워크숍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강연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강연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 관련 본문을 찾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참, 이 말씀이 좋다 해서 저도 이제 강연 주제를 방금 정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 주제를 정하면 특히 이제 본문을 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하면은 강연 제목을 그냥 딱 대종교 용품 1장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해.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 제목을 뽑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일기 기재할 때에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일기 기재할 때 제일 먼저 제목부터 쓰잖아요. 제목부터 쓰는데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목을 쓰는 이유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한마디예요, 한마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연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제목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이 강연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 한마디를 딱 정하는 것이 이 제목인 거예요, 제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 본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주제 본문에서 우리 각자가 그것을 보고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제목을 좋은 강연의 소리 이렇게 일단은 적어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분들 제목을 재치 있게 재밌게 잘 짓는 분들도 있어요. 막 우리 그것까지 요구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내가 이제 그 강연 주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제목을 뽑아보는 것까지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쪽에 그 주제 본문을 쓰셨으면은 한쪽에 나는 여기에 대해 이 본문을 어떻게 나는 제목을 붙여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옆에다 한번 끄적여 보세요. 제목도. 자, 이제 그렇게 강연 주제를 이렇게 지금 함께 정해 본 겁니다. 이제 다음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는 전제가 시작인데, 우리 이제 강연 주제가 이제 정해지면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원고를 먼저 안 써요. 저는 원고를 마지막에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연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말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가리가 나면 이제 마지막에 원고를 쓰는데, 원고를 쓸 때 가장 첫 번째로 쓰는 것이 전제예요, 전제. 전제가 뭐냐, 쉽게 말해서 주제 스토리예요. 우리가 아까 그 주제 그러니까 강연 주제를 정했잖아요. 강연 주제를 정했으면은, 아까 제가 앞서 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주제 본문을 정했는데 그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한 무량 본문 속에서 왜 내가 이 본문을 정했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강연을 시작할 때에는 정해진 주제라, 이제 예를 들면 정해지지 않은 내가 정한 주제를 강연할 때에는 왜 이 강연 주제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좋아요. 가장 먼저 시작을 할 때 저는 어떠한 이유로 이 강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강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네, 반갑습니다. 김혜원입니다. 제가 강연할 주제는 대종경 요원품 1장입니다. 그렇게 이 요원품 1장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쵸? 이 강연을 들어가기 전에 이 강연과 나와의 인연 관계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강연과 나의 그 인연 고리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청년분들 강연할 때 이번에는 계문 중에서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게 그 계문 중에 딱 강연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선정의 이유를 말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강연 주제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보통급에서 연고 없이 술 먹지 말며 이랬어요. 연고 없이 술 먹지 말며라는 강연 제목을 선택을 했는데 이거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선택받았는데 처음에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할 때 이 강연 주제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그 어떤 시그널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접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강연을 하더라도 이 강연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내 생활에 변화를 주고 나와 관계가 있는 강연 주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형식적인 강연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강연을 연마하고 강연 원고를 쓰기 이전에 이 강연 주제에 대한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강연 주제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와 어떤 각별한 인연이 있는지 이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 강연이 어떤 뭐 해야만 하는 의무의 강연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느껴가고 하는 소득이 있는 강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이 주제 스토리에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주제 스토리가 나만 갖고 강연 시작하면 이게 공감이 안 돼요. 나만 가지고 강연하면은 야, 아깝잖아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대중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대중이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은 저 강연 주제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인연이 있을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전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제가 정해지면은 그 스토리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원고가 그런 원고가 있더라고요. 그 제목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제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 우리가 그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교리 표어인데 이것을 다른 이제 자기만의 표현으로 제목을 잡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람의 말만 집중적으로 잘 들어주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잡았단 말이에요. 강연 주제로. 근데 그 사람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생각하면서 그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딱 그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처처불상 사사불공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는 거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에서는 이 주제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 주제 선정의 이유도 들어가지만은 이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지 해석, 이 법문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기본 설명이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저런 강연 주제를 가지고 저런 강연을 하려나 보구나 하는 그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공감이 돼야 강연을 들을 때도 쑥 집중해가지고 온전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아까 강연 주제를 정하셨는데 강연 주제를 정하는데 우리가 직접 정한 주제잖아요. 예를 들면 혹시 법문을 하지 않으셨던 분, 예를 들면 일반적인 문제를 정하신 분들은 왜 그 주제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그 주제가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본적인 의지 해석과 기본 설명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 주제 법문을 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그 이 주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교훈편에 대한 대산종사님 법문이었는데, 근데 그 제가 주제 선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강연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문을 찾던 중에 제 마음에 귀감이 되는 법문이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법문을 저는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좋은 강연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먼저 연마한 실천의 소리여야 하고, 두 번째는 진리와 스승, 법에 대해 맥을 대는 소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 법문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강연을 들을 때 사람들이 아, 저런 내용의 강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는 감이 있는 거죠.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이제 같이 해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공유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한번 이제 생각해보시고 적어보고 계신가요? 한번 지금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 주제 스토리를 어떻게 정리해볼 것인가? 내가 정한 이 주제를 어떻게 대중하고 공감을 해볼 것인가? 이 공감 포인트를 잡아내는 작업이에요.
이 전제가 명료하지 않으면 이 강연에 대한 방향과 이 진행이 명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길진 않더라도 한두 줄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강연 주제를 왜 하는지, 어떤 강연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내용의 시작이거든요. 이 강연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서론을 어떻게 명료하게 잡고 하냐에 따라서 내 강연이 초점 있는 강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면서 할게요. 서로 이렇게 좀 오늘은 그냥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여러 사람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저하고만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영교당의 그 김승열 교우님 지금 들어오셨나요? 승열 교우님. 네. 네. 혹시 정하신 주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주제 스토리를 좀 같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잘 들려요. 네. 네, 제가 정한 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좀 있어야 되고 조금 제가 해야 될 일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안에 있다 보니까 막 좀 나태해지고 이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쓰고 있었는데 지금 법문을 아직 찾지를 못해서요. 아, 지금 법문을 좀 네네. 찾고 있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세요. 네. 또 다른 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안암교당의 강혜연 우리 강혜연 교우님 들어오셨네요. 네, 혜연 교우님 본인 깜짝 놀랐는데. 네, 혜연 교우님. 혹시 본인은 어떤 강연 주제를 정했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시대에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면 수업도 하는 게 생기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그냥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혹시 우리 원청의 김민수 교우님이라고 스위스에서 접속하고 계시는 교우님이 계시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네. 네, 저는 수행품 7장, 8장을 지금 주제로 했는데요. 주제를 네. 선정한 이유는 곧 있을 그 강연을 발표할 주제여가지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는 것과 제가 지금 저하고 연결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행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여가지고 제가 멀리 있지만 그 수행자의 그 자세랄까요? 그런 걸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그 의지 해석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계문 중에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솔성요론이나 아까 이제 우리 혜영 교우님은 최초 법어에서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계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법마성정급이나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특신급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랄지 이제 나태하지 말며 암한심을 내지 말며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의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암한심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 그 해석은 사실 조금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그 법문에 대한 의지하고 이 나만의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그 나만의 해석도 필요로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강연에 대한 내용 들을 때 예를 들면 암한심을 가지고 강연을 하시는 분이 강연을 막 이제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 암한심이 그 암한심이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암한심에 대한 본의하고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암한심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 그 강연을 진행하는 그 내용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암안심이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내 개인의 나만의 언어 사전을 펼쳐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의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해석과 기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문이 어떤 뜻인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법문을 이제 예를 들면 수행품, 아까 우리 승열 교수님도 수행품 몇 장 몇 장 이야기하시고, 이제 아까 어떤 분은 이제 수행품 몇 장 몇 장, 다른 법문 몇 장 몇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주제 법문을 정할 때는 사실 너무 많은 주제의 양을 정하는 것보다 어떤 한 주제, 그러니까 핵심되는 내용의 한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명료하게 하는 작업이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주제 법문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많아버리면 내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아져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면은 그냥 수행품 통째로 해가지고 강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행품 전체를 다 하진 않아요. 그렇죠? 강연 주제가 수행품이다 이러면은 수행품 1장부터 63장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품에 대한 대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 법문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너무 주제 법문으로 주제 설정한 것 자체가 너무 내용이 많아버리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포괄적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그 주제 법문을 잡을 때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요. 자, 이제 다음 좀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유도예요. 유도에서는 이 강연의 예고편 같은 건데, 근데 이 유도에서는 강연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연마 포인트, 강연 흐름에 대한 방향 소개인데, 아까 이제 그 강연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 설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강연을 어떻게 내가 진행하겠다 하는 그 예고편의 내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강연을 어떤 식으로 연마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에 대한 연마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예고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강연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예를 들면 문제 제기란 이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교훈편을 정해서 했는데, 이제 그 교훈편을 보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할 때, 강연의 소리는 어떤 소리여야 할까? 왜 소리가 중요한가? 강연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와 스승과 법의 맥을 대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이렇게 스스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왜 이 법문이 이런 뜻인 걸까? 왜 이 법문은 내 생활 속에서 왜 실천이 안 되는가? 이 법문을 실천하면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내 스스로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어떤 강연을 할 때 그걸 가지고 강연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 강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연마하고자 하는지, 우리 이거 지금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를 해소시키는 과정에서 나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연마를 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저는 이 강연 주제를 통해서 이러한 강연을 선정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의도를 연마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유도의 강연의 예고편과 같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개인데, 유도를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개에서는 이제 제가 MEM 형식이라고 메시지, 에피소드, 메시지 이 세 가지 단계 형식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M은 메시지는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를 할 때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첫째, 저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 연마한 실천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메시지를 딱 정리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에피소드는 어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련된 법문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예화랄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강연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본문을 많이 찾아와가지고 강연을 이야기할 때 본문 소개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본문만 엄청 소개해요. 관련된 본문만. 그 관련된 본문만 소개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조금 직접적인 예화가 아니고 너무 먼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그 예전에 동떨어진 이런 관련 예화가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제가 지금 막 이 강연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 조선시대에 누구는 강연할 때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별로 안 하다. 지금 조선시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화를 들 때에도 내가 어떤 이 강연 주제와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화를 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화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예화는 내가 직접 실천한 예화가 가장 좋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말만 잘한다고. 뭐 강연 들으면 저 사람 나와서 말만 잘한다 그래요. 말만 잘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사람이 실천에 생활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과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한다 이거야. 막 온갖 막 서른 본론 결론해가지고 말은 논리적으로 쫙 전개하는데 중요한 건 감동이 없어. 감흥이 없고. 그 왜 그럴까? 그거는 어떤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그 관련 그 뭐 예화나 본문을 많이 끌어오는데 네, 잠시만요. 네,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면, 네, 소리, 잠깐 끊겼다고 해가지고, 네, 소리가 들려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실천의 예화를 듣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 너무 이렇게 막 말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막 교리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보다 어떤 그 핵심적인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진정한 감동과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들을 수 있는 찾아서 나올 수 있는 본문 듣는 거는 우리 솔직히 말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강연 듣고 있는데 내가 아는 본문이나 뻔히 다 찾아서 나오는 본문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 관련 본문을 가지고 올 때에도 정말 나에게 어떤 감흥이 있는 울림이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아요. 무조건 이 관련된 본문 이거 좋으니까 이거 갖고 오고 이거 좋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거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강연의 전달력이랄지 이 진정성이 이렇게 오롯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M은 이제 메시지, 에피소드, 메시지 이야기하는데 에피소드는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에 M 메시지는 내가 그 어떤 첫째, 뭐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실천의 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직접 실천을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내 스스로의 변화가 오고 그걸로 인한 소리가 여러분에게 감흥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마무리 짓는 제가 이야기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마무리를 하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자, 예화랑 막 실컷 들었잖아요. 저는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하고 끝내버리면은 잘 이야기 듣다가 교우 저 선생님 뭔 말 하려고 했지? 이게 까먹어져요. 이야기 듣다가. 그러니까 예화를 하고 나면은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은 그 밑에 다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한번 그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강연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 설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에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부분으로 이 강연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한마디로 쫙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에피소드, 나만의 에피소드, 뭐 관련 본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련 예화도 좋고,
내가 거기에 대한 실천한 내용을 적는 것도 좋고 이 관련 에피소드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에피소드를 쓰고 나면은 그래서 결국엔 저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는 결국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한마디 강령을 딱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메시지가 이제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메시지가 두 가지, 세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럴 때 첫째 이야기할 때에도 이 메시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필요하고 둘째에 대한 것도 이 메시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야지 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훨씬 풍부하고 감성적으로 서로가 공유가 될 수 있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도. 이 강연자도 전달을 할때 여기에 대해서 훨씬 자연스럽게 이 강연을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좀 더 풍부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고 계시나요? 막 어렵진 않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다 그런 식으로 하실 건데 그냥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가다듬는 정리 작업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원청의 박인수 교우님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인수 교우님 항상 그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인수 교우님은 어떻게 한번 한번 간단하게 이 MEM 형식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 마음에 와닿은 법문으로 강연 주제를 정해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려요. 네,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어떤 예화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직 정리를 못해서 적고 있었는데 부르셔가지고 네. 제가 생각한 법문 강연 주제로 생각한 법문이 마음 먹은 것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화들을 지금 생각해서 써볼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그게 저의 지표가 됐다. 그런 식으로 지금 스토리를 적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다른 교우님들은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우리 정토회관에서도 들어오셨네요. 진서 교우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나요? 네. 네. 저도 아직 그런 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각 중. 네. 생각 중이어서. 네네네. 좋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나오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이제 PPT에도 보이겠지만은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는 어떤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우리가 강연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을 중점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에피소드는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관련 법문이랄지 아니면은 어떤 예화나 나의 실천한 노력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이제 진솔하게 서로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그 강연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화만 하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예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풍부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강령인데 이 마지막 강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강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한마디였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주제를 선정해서 이런 부분을 연마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강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전체 강연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안노원. 그래서 우리가 강연을 할 때 원고를 작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전제, 유도, 이제 전개를 애매한 형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으면 강령에는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는 그 강령은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에는 내가 이제 강연 주제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강연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하는 이런 마무리 딱 그 핵심 작업이에요. 근데 이 종합 정리를 하는 근데 이 종합 정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말을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강연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쭉 흐름을 한번 짚으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이 강령의 종합 정리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스피치를 할지 어떤 강연을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에 딱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듣다가도 듣다 보면 무슨 말 했는지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들은 결국에 어떤 의문을 제기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강연 전체에 대해서 딱 그 줄거리를 딱 한마디로 마지막 딱 핵심적으로 딱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강령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연 주제를 통해서 저 사람이 뭘 말하려고 했구나 이것을 딱 한마디로 쥐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무슨 좋은 강연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연을 하더라도 쭉 말은 잘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멘트에서 저는 이 강연 주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연마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마무리 멘트로 딱 강령 잡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마지막 종합 정리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야 딱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가 딱 핵심적으로 마무리가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종합 정리가 중요하다. 이제 끝으로 이제 이제 다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앞으로 좋은 강연을 내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설명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교구 이산 한덕천 교구장님께서는 주로 이 설명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설법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설법을 하시고 나서 그 설법에 대한 내용을 기도문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설명 기도를 올리시는 것이 우리 교구장님 설법의 굉장히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 기도를 올리는 것은 제가 이 강연 주제 어떤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기도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쭉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 기도로 이제 스스로의 그런 다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으로 이 법문을 소개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연 주제에 대한 핵심적으로 관련 있는, 아니면 이 강연 주제 법문 자체를 마지막에 다시 소개하면서 마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표어같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어로 실천 강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짐은 이렇게 3가지로 해볼 수 있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강연 작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 강연 주제 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제의 주제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유도에서 강연 예고편은 어떤 부분들 문제 제기와 연마를 통해서 어떻게 강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개는 MEM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와 거기에 따른 에피소드, 그리고 정리해주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별로 에피소드와 메시지 정리가 이게 딱 명료해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끝으로 강령과 다짐으로 마무리를 한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강연 원고를 작성을 했으면 강연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강연 원고는 잘 썼는데 막상 강연 나가서 준비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강연을 할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저만의 방법을 오늘 노하우를 공유를 하는 건데, 이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그 강연을 하기까지에 있어서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이 강연 작성도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더불어서 이 마음 자세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끝으로 마음 자세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연은 사실 강연은 5분, 7분에서 끝나요. 이 모든 강연은 5분, 7분이 결과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5분, 7분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강연을 전하는 그 시너지와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로 강연을 할 때 그 마음 자세의 첫 번째는 강연 주제와 마음으로 대화를 많이 하자. 강연 주제를 여러분들 앞에 다 강연 주제를 정하셨잖아요. 강연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설교나 이런 강연 주제가 정해지면은 딱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밥을 먹을 때나 밥 먹고 나서나 쉴 때나 잠들기 전에나 걸을 때나 늘 그 주제하고 대화를 해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그렇지. 아, 정말 그러는가. 그렇게 제 스스로 마음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그 다음으로 내가 강연을 할 때 그 정말 내가 진정 어린 마음을 대화했던 그 내용이 강연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이 강연 단상에 딱 올랐을 때는 그때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완전 맡기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다 맡겨요? 강연 원고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그때 나를 맡길 때에는 지금까지 준비했던 나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나 내가 이것을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정성과 최선을 다했던 내 자신에게 맡기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 스스로가 정말 강연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마음의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준비한 사람은 내 스스로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강연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 내가 지혜를 단련하고자 하는 건데 지혜가 단련하는 데만 그치나요? 지혜를 왜 단련하죠?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의 변화가 있고 생활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내 지혜를 단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한 감동이 있고 내 감동이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에 대한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연 주제를 준비하면서 뭔가 내 스스로 정말 내가 이 주제처럼 이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니까 정말 이렇구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 맛과 감동이 스스로 있어야지 스스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변화가 있어지는 것이 진정 어린 강연의 본이지 어떤 스스로의 감동이나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말잘하기 위한 강연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강연에 대한 마음 자세는 이 세 가지 강연 주제를 늘 마음으로 스스로 대화하고 늘 마음으로 품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고 궁굴리고 하면서 마음으로 대화하고 나를 맡기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내 자신에게 맡겨서 강연을 한다. 이 강연을 할 때에는 어떤 인정받고 잘하고 싶고 어떤 상 받고 싶고 내일 모레 이제 하는데 상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롯하게 강연 주제와 나와 하나 됐던 그 나에게 맡기고 강연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 그 과정과 강연을 하고 내려온 그 순간에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화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 자세로 하면 여러분들 강연을 너무나 막막하게만 여기고 너무나 어렵게만 느끼지 않고 기분 좋은 스트레스 그래도 감사한 은혜로운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래도 스트레스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좀 마음이 무겁더라도 그래도 기분 좋은 무거움,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런 긴장감으로 공부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감흥이 있을 수 있는 강연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제가 끝으로 소개하고 싶은 법문이에요. 대산종사님께서 소리는 세 가지 큰 소리가 있다. 첫째는 마음이 통일되는 데서 나온 소리요. 둘째는 마음이 열려서 깨친 데서 나오는 소리고 셋째는 몸소 실천한 데서 나온 소리다. 이상 세 곳에서 나온 소리라야 만인을 능히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연을 준비할 때 이 강연을 통해서 내고자 하는 그 소리가 어떤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논리적으로 쭉 말을 잘하는 그런 강연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본이고 전부는 아니다. 근데 우리 이 강연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음이 통일된 데서 나는 소리,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친 데서 나는 소리, 그리고 몸소 직접 강연 주제와 모든 내용을 실천한 데서 나오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강연을 한다면 만인까지는 감동 못 시켜도 내 스스로에 대한 진정 어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 감동을 맛본 사람만이 이 맛을 알아요. 그럴 때 이 한 번의 강연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내 스스로와 내 이 법을 실현시키고 지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그 한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하고 강연을 한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한 변화와 감동이 있고, 또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도 그 말 못할 어떤 그 진한 감동이 전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년 교도님들도 이 강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원고 작성법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부분은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느끼는 막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연 작성에도 이제 막막함이 있겠지만은 사실 그 마음 자세에서 오는 그 막막함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 자세와 대산종사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고, 근데 이 부분들을 꼭 마음에 새겨서 강연을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나만이 스스로 느껴가는 그 진정 어린 감동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 이 실천에 대한 작성 원고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진행하나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훌쩍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 한국교당의 허선정 교우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허선정 교우님 간단한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강교당 허선정입니다. 네, 저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저도 항상 강연을 하기 전에 그런 엄청 막막한 심정을 되게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다들 그럴 거예요. 강연 주제를 받거나 강연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컸는데 오늘 교무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더 강연을 잘할 수 있는지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강연을 되돌아봤을 때 약간 체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에피소드를 좀 넣는다던가 본문 말씀을 넣는다던가 하는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성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걸 알게 돼서 앞으로 좀 강연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에 교무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강연에 대한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강연을 하는 실질적인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앞으로 강연을 할 때 그런 좀 진심을 가지고 강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거 마치 준비하셨다는 듯이 감상을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강연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사실 모든 이야기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회화를 할 때나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이야기의 흐름이 대체로 이렇게 전제, 이런 유도, 이런 그 전개, 강령, 다짐이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오늘 교무님들도 사실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그 샛별인 만큼 제가 사실 막내거든요. 우리 교무님들 사이에서는. 근데 오늘 여기 이리교당의 오재경 교무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재경 교무님도 간단하게 교무님 대표로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특히 혜원 교무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많이 와닿는데, 강연이 사실은 어렵죠, 다.
그래도 강연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그 공부의 그 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물교에서는 강연을 못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연을 내가 하게 되는 기회가 오면 아 정말 기회다, 공부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행복을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끝으로 한 분 더 소감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분 계시나요? 자, 없으시겠죠? 없으실 거라고 보고. 그 대종사님께서는 그 초등학생이니까는 어린 나이에 그 학생들부터도 다 강연을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서울교당에서는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일반까지 전체가 다 하는 교리 실천 강연 배틀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8살 애기도 와서 강연을 하고 그랬어요. 다 똑같이 연고 없이 살생을 하지 말며 하지만은 그 8살 애기가 보는 시선의 눈높이에 연고 없이 살생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대종사님께서는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다 이 공부 훈련법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강연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누구나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강연을 통해 가지고 정말 대종사님께서는 무조건 물론 말 잘하는 것도 익히게 하셨거든요. 강연을 통해 가지고 말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익히게 하셨지만은 대종사님께서 그것만 익히게 하시려고 훈련법 중에 하나의 과목을 내놓으셨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훈련법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이 강연이라는 과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물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분 좋은 긴장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긴장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역발상으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구속과 형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오롯하게 그것을 집중해서 연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주제와 내가 완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강연이라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강연을 또 해야만이 뭔가 강연을 통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정말 이게 깊이 있게 실천하기 위한 이 동력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법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연을 또 접해가고 또 이렇게 훈련을 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 1시간이 넘도록 함께 하셨는데요. 오롯하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진행해본 강연 실천 워크숍인데 그래도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그렇죠? 다들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잘 진행이 된 것 같죠?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래 스스로 북돋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내일 모레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대회에서 5명의 청년분들이 강연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그 기도와 응원 속에서 이 강연 실천대회가 랜선으로 또 원만하게 또 뜻있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 실천 워크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